저만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임신한 여인의 비명은 30분 동안 끊기질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온성 보이부 구류장. 혜연은 보이부에 끌려온 지 3일째였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 보이부 조사원이 혜연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조사 계속한다. 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보위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앉아. 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나?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거짓말. 조사원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남조선 사람 만났지? 아닙니다. 교회 갔지? 안 갔습니다. 성경책 봤지? 안 봤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려고 했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조사원이 일어났습니다. 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조사는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혜연은 같은 대답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교회 안 갔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려고 한 적 없습니다. 조사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1년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만났다고?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거짓말. 식당이 어디 있었는데? 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다밍의 집이 어디였는지 몰랐습니다. 대답 못하지? 거짓말이니까. 보위원이 혜연을 세웠습니다. 벗어. 네. 옷 벗으란 말 안 들려? 겁에 질린. 혜연은 윗도리를 벗었습니다. 바지도 벗어. 혜연이 바지를 벗자 조사원은 혜연의 벗은 몸을 바라봤습니다. 벽 보고 서. 혜연은 벽을 향해 섰습니다. 손 들어. 혜연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어. 손 내리면 맞는다. 누군가의 손이 혜연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혜연이 놀라 소리치자 찰싹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다시 손들어. 보위원들을 혜연을 만지며 킥킥거렸습니다. 혜연은 수치심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 난 사람이 아니야. 혜연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혜연은 쓰러졌습니다. 보위원이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 저녁이 되어서야 혜연은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방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감방이었습니다. 여자 10명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연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너도 중국에서 왔니?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명숙이야. 청진에서 왔어. 저는 혜연입니다. 온성에서요. 명숙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마셔. 오늘 저녁 배급이야. 물이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물. 혜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여기 밥은 안 줍니까? 명숙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줘. 그것도 옥수수죽 한 그릇.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중국에 있는데. 다른 여자가 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3살. 중국 남자아이예요.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시 중국 갈 수도 없고
여자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두 번째야. 두 번째요? 응. 5년 전에도 한 번 잡혔었어. 그때는 6개월 있다가 나왔어. 그런데 또 중국에 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 굶어 죽게? 혜연은 명숙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나가면 또 중국에 가야 하나? 사흘째 되는 날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원이 양철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 배급이다. 한 줄로 서 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위원이 국자로 죽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그릇씩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물처럼 묽었습니다. 혜연은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마셨습니다. 너무 빨리 마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흘 동안 굶고 받은 것이 옥수수죽 한 그릇. 혜연은 그릇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새로운 여자가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8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만은, 제발. 다음 날 새벽, 보위원들이 그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싫어요. 제발, 내 아이예요. 여자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 후,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무릎에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계속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비명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간수 2명이 그 여자를 방 안에 던졌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들이 그녀 닦아주고 이불을 깔아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계속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연의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손톱이 다 빠졌습니다. 이가 4개 흔들렸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폭력. 혜연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말했습니다. 혜연아, 포기하지 마. 포기요? 응.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죽어. 버텨야 해.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게 버티는 거야 잘하고 있어. 2달째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침에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위원들이 시신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혜연은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는 건가?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조사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권혜연. 혜연은 일어났습니다. 나가. 어디로요? 석방이다. 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방이요? 그래. 나가. 혜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명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잘 가, 혜연아. 살아남아. 보위부 사무실.
조사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혜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뭡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각서야. 다시는 중국 안 간다는 서약. 운 좋은 줄 알아. 여기서 살아나가다니. 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보이부에 와서 보고해야 한다. 네. 가족들도 다 조사받는다. 알지? 네. 뭔가 찝찝했지만 혜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연아.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혜연을 꼭 안았습니다. 혜연아. 혜연아. 울었습니다. 혜연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살아서 돌아왔으면 된 거야. 엄마는 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빠진 입, 떨리는 손. 엄마는 다시 울었습니다. 혜연아, 얼마나 힘들었니? 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연.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웃들이 혜연 가족을 피했습니다. 보이부에 몸을 팔았다네. 수군거렸습니다. 혜연은 장마당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시집간 년이 여기서 장사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받아요.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밥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혜연은 다시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구나.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혜연 동무 맞지? 누구십니까? 나는 중국 쪽 일하는 사람이야. 또 브로커였습니다.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나? 싫습니다. 다시는 안 가요. 그래. 그럼 어떻게 살 건데? 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어. 식당 일이야. 전에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내가 보증해 줄게.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나요? 믿을 수 없어도 믿고 싶을걸? 혜연 동무 방법이 없잖아. 잘 생각해 보라고. 음흉한 눈빛으로 웃으며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랬습니다. 혜연은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혜연은 망설였습니다.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아픈 엄마, 빈 쌀도, 다 떨어진 약병.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엄마도 나도. 혜연은 결심했습니다. 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중국에 가야 한다는 것, 또 팔릴지도 모른다는 것, 또 잡힐지도 모른다는 것,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이부에서 서명한 각서, 다시 중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이 나를 비추는 마지막 달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연은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중국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이 더 끔찍한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의 진짜 탈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지옥 같은 혜연의 운명은 언제쯤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